이런 일련의 이 여자의 자백들이 미국 언론에 계속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언론도 혼란에 빠졌고, 이 여자가 거짓말이었다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완전 정신병자인 거죠. 살아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요, 자신의 그 예전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트래비스의 변태적인 어떤 그 성적인 성향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입증이 되진 않았어요. 실제로 법정에서 그게 입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조디가 살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타나요. 뭔가 배심원들에게 좀 더 자신은 착한 여자고 살인을 저지를 여자가 아니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전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한테 성적으로 학대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만났던 남자들이 저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 줄 아세요? 전 성적으로 희생자였어요. 자신이 각종 과거에 성적으로 학대받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재판장과, 그리고 또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배심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 재판장님이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너가 유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 한 10명에서 12명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유죄인 것 같다, 무죄인 것 같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간혹 변호사들이 술을 많이 써요. 살해한 건 확실하지만 만약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여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심원들이 봤을 때 이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미쳐 있었고 충분히 이런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그건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를 잘못 키운 이 가정이나 어떤 사회의 탓을 돌릴 수도 있다. 또는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원래 불안정한 여자여서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여자였대요. 그런데 색연필 조가리 같은 걸로 감옥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를 어떻게 해서 감옥 밖으로 유출시켰나 봐요. 근데 그게 감옥 밖에서 100만 원에 호가하면서 물건이 팔립니다. 누군가는 이 여자를 옹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간 이 여자 사건 때문에 미국이 한 번 크게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타블로이드 잡지에 이 여자의 사건 사고가 항상 보도가 됐고요. 많은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분의 반응과 똑같이 정말 저 미친년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도 증언이 계속 엇갈렸어요. 칼론 찔렀지만 총으론 쏘지 않았다. 아니 총까진 쐈지만 목에 있는 상처는 내가 낸 게 아니다. 누군가?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를 먼저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속 뒤바뀌는 말 때문에
계속 언론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요. 결국엔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자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진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남녀 커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이 여자가 할 줄 아무도 몰랐겠죠. 머리 갈색 염색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으세요. 외국에서는요, 갈색 머리 여자를 조금 더 차분하게 보고, 금발 머리 여자가 항상 인기가 있지만, 좀 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약간 날라리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정에 갔을 때 머리를 갈색으로 바꿨던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어쩌면 최연소 여성 연쇄살인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여성 살인마는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무서워요? 뭘 그렇게 무서워? 이 아이의 이름은 메리 벨입니다. 메리 벨은 1957년에 태어났어요. 현재까지 영국의 최연소 연쇄 살인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당시에 매춘부였고요. 엄마가 아이를 원치 않는데 임신을 해서 낳은 모양이에요. 아이를 낳고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했대요. 원치 않던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대를 했는데요. 너무나 딸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전혀 애정을 쏟지 않다 보니까 어린 딸내미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을 애 얼굴에다 문질렀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한테 무안을 주고요. 도저히 누가 생각해도 부모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너무하죠. 너무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매춘부였잖아요. 아이 앞에서 다른 남자랑 성관계 가는 걸 여과 없이 보여줬대요. 나이 어린 이 딸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진 아시겠죠? 제가 알기로 원래 아빠가 없이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빠 없이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가 좀 더 돈을 벌어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엄마의 손님들 중에 소아성애자들, 즉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와 성관계하는 걸 허락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아이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성관계를 가질 때 발까지 붙잡고 있었대요. 그랬던 아이가 자라납니다. 옛 이름이 뭔가요? 메리벨입니다. 1968년이에요. 이 아이가 미국 나이로 10세,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 되던 해입니다.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놀고 있던 3명의 소년이 버려진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야야, 여기서 우리 불장난하고 놀자. 그런데 그 집에서 유아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입에서 피와 각종 타액이 넘어와 있었고요. 주변에 하늘색 아스피린 약병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유아 시체는 마틴 브라운이라는 4살짜리 소년이었어요. 경찰들이 부검을 했는데요. 외상이 없어요. 따로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옆에 약병이 있고, 약 먹고 죽은 건가? 글쎄. 그래서 경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실종된 아이가 약을 먹고 죽었거나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장소에 있었던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메리벨과 메리벨의 친한 친구 노마라는 아이였어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이 아이들의 행각이 너무나 엽기적입니다. 메리와 노마벨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마틴네 이모 집에 찾아가요. 마틴이라는 사람은 아까 죽은 그 4살짜리 소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메리벨인데요. 마틴 죽었죠? 마틴 죽어서 슬퍼요? 마틴 죽어서 울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틴네 집에 가서 마틴의 이모한테 마틴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을 잃어서 어떤 감정인지를 그의 가족들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찾아간 게 아니라 마틴 이모님, 애들 저희가 같이 놀게요 하고 놀러 가서는 마틴 없어서 슬퍼요? 울었어요? 이런 거야. 마틴 이모가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아이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마틴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희 마틴 보러 왔어요. 우리 마틴은 죽었단다. 저도 알아요. 저 마틴이 관 속에 누워있는 거 보러 왔는데?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살인 자체의 희열보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슬퍼하는 반응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이가 그 살인에 대한 어떤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처 아이들이 놀고 있던 보육원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그리고 그 보육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난장판으로 된 그 보육원에 몇 개의 메모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써 있어요. I murder so that I may come back.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도 있다. 나는 살인자다란 얘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나는 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 실제 메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실제 메모예요. 이게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I've murder. fuck off. 라고 썼어요. fuck off. I murder. 야, 병신들아. 내가 죽였어. Watch out. 조심해. 이런 fanny and faggot. 이 말은 제가 인터넷에 쳐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fanny and faggot이라는 건, 이 fanny라는 건 그 여성의 성적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이래요. 여성의 성적 부위를 비하하고 이 faggot이라는 말은 약간 그 동성연애 하시는 사람을 또 비하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지 않는 굉장히 비속어인 거예요. 여기 I가 아니라 we가 되겠네요. We murder. 얘 이상한 것 같아요. 가정환경이 이상하게 자랐어요. 세 번째입니다.